자, 시작부터 거북선 아닌가요? 거북선이죠. 오, 저건 무슨 칼이, 저건 스시칼 아니야? 나무를 자르시네요? 저는 평생 로켓을 좋아하고 연구하는 로켓 박사 최연석입니다. 로켓 박사님이요?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님이시라고요? 거짓말! 자꾸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여기 나오시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 아니, 원래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긴 하죠. 약간 또 우주 쪽에 관련된 분이 거북선과 또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네. 하셨던 분이 지금의 거북선을 공부한다. 신기전을 연구해서 복원했고 또 조선시대의 각종 화약 무기를 연구해서 복원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최무선이 만드는 총포도 복원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것으로서는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과학로켓, 고체 추진제 로켓을 이용하는 로켓, 그리고 액체 추진제를 이용하는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를 했고 또 현재는 거북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은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과학기술이 복합된 이런 무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우리의 과학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과학기술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임진왜란 때 사용한 거북선의 모양이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외국에 언제 처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1885년부터 87년까지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대리공사로 있었던 조지 포크라는 분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의 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미국 신문에다가 우리나라 거북선에 대해서 소개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한 자료에 보면은 거북선 그림이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임진왜란 이후 200년 뒤에 만드는 이충무공 전서에 들어있는 거북선 그림이에요. 이분한테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북선을 보여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실제로 외국인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거북선을 보면 죽는 거야. 그치. 거북선을 보면 외국인은 다 죽은 거야. 이충무공 종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귀선도라는 그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76년에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치수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충무공 전서에 있는 이 귀선도선, 이게 이제 200년 뒤에 자료인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거북선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거북선이 3층이라는 거는 제가 거북선하고 군선을 연구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판옥선 같은 경우는 3층에 포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적선에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니까 3층에 있는 포수들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개판이라고 하는데 3층에 개판을 만든 거거든요. 개판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3층에 있는 포수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옥선도 3층이고 거북선도 자연히 3층인 거죠. 3층에 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옆면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세워져 있어야 포를 쏠 수가 있는데,
이 둥근 형태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3층에 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세종 때 개발했던 이런 화약 무기가 거의 다 임진왜란 때 다 사용이 돼요. 특히 그 거북선 같은 데에 사용되는 이 대포라든지 총포도 사실은 대부분 다 세종 때 이미 개발한 거를 그때 사용한 거예요. 대포 같은 경우. 태종, 세종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임진왜란 때 뭐 이 거북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대포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장착을 해야 이게 우리가 전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태종, 세종 때 이미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 아, 오랜만에 또 뿌듯해지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게 또 차오르네, 이 국뽕이 또. 제가 이제 우리 화약 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국하고 그 당시에 소련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상당히 이제 흥미롭고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로켓에 관련된 이런 이제 책을 구해서 봤는데, 제 친구 부친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로켓에 관련된 책인데, 이게 1944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여기에 이제 그 로켓의 역사가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로켓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1232년에 중국에서 만드는 화전이 세계 최초의 로켓이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 있네. 로켓이니까 또 화전. 실제로 고려 말에 채무선 장군이 화통도감에서 만드는 화약 무기 중에 화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채무선 장군이 고려 말에 만드는 화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일까? 그 호기심을 갖게 된 거가 이제 우리나라 로켓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발사물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점화를 해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력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때는 한 발씩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집어넣고서 발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종 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한 이 총이 이제 바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여기에다가 경목이라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화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경목을 띄운 다음에 이제 화살을 이제 4개에서 이제 큰 거는 8발, 10개까지 또 집어넣고서 이제 한 번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을 가세요. 그 당시에 행주산성에서 사용했던 화약 무기를 복원하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79년 초에 정부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학계에 알아보니까 최 교수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한 김에 세종시대 때처럼 한번 발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81년 1월 달에 서울 오리동 럭비구장에서 옛날처럼 복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포를 그때 실험을 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전통 화약 무기에 대해서 특히 이 화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걸 연구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알려주신 자료 중에 북조ol의 설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조선 세종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화약 무기에 대한 설계 자료집이었어요. 화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 화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불화살 아니에요. 불화살은 표물을 불태우는데 사용하는 방화용 무기도 사실은 화전이라고 해요. 같은 이름이지만 구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화전은 벌써 이 세종 때의 화전도 보면 이 화살 앞부분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매달아 놨는데 이건 화약이에요. 화약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심지를 달아가지고 활로 쏠 때 이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면 목표물에 도착한 다음에 화약이 이렇게 터지는 형태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로켓 아니에요. 로켓은 화살에 화약이 달려 있지만 화약이 타면서 만드는 추진력에 의해서 날아가는 게 로켓이지 화약이 달려 있는 게 로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화전은 이게 로켓이 아니구나.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로켓인 그 화전처럼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무기는 없나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신기전은 화살이 있고 화살 앞부분에 약통이라는 통이 매달려 있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켓 형태의 무기는 이 신기전이라는 것이 로켓 화약 무기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됐구나. 신기전 이전에는 진짜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게요.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구나. 네. 그럼 신기전하고 일반 총포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물론 화약을 이용을 해서 발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 총포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우선 신기전은 화약의 추진력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화차 같은 데다가 이용하면 불만 붙여지면 한 번에 동시에 100발을 또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총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뭐 한 번에 서너 발씩 발사가 되지만 이거는 한두 사람이 100발씩 이렇게 발사를 하니까 엄청난 그 당시로 보면 화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 당시에 총포에서 발사하는 이런 그 발사물은 그냥 화살이에요. 신기전은 앞부분에 작은 폭탄이 또 달려있어요. 그래서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하는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멀리 발사를 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는 그 당시에 신기전밖에 없었어요. 목표물에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성능이 대단한 무기가 이제 신기전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항공우주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 신기전을 이제 정말 실제로 한번 발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93년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대전 엑스포 하면서 엑스포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기전 복원해서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더니 이제 거기서 연구비를 대줘가지고 그때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된 거죠. 93년에 이제 복원해서 첫 번째로 이제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에 대신기전까지 실험을 하게 됐고 대전 엑스포 할 때 신기전 발사하고 했던 거를 눈여겨봤던 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신기전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전 엑스포 실험한 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신기전 영화는 2008년에 개봉이 됐어요. 우와, 그렇구나. 우리 선조들이 한 뿌리를 찾아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삼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신기전을 제가 연구하게 된 거죠. 우리 항공우주연구소가 시작은 이렇게 늦게 했지만 지난번에 발사해서 성공했던 누리호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제 벌써
세종 때 신기전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돼서 세종 때도 아주 대형 대포를 개발을 해서 임진왜란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종 때 개발했던 것 중에서 이 완구라는 게 있어요. 완구? 완구? 아, 동그란. 앞에 네. 돌탄을 쏘는 거야. 아, 그래요? 직경이 이렇게 앞에가 있고. 그럼 멀리 안 나가겠네요? 그거야, 정확해. 저게 문제가 곡사로 날리니까 명중률도 떨어지고. 오. 아, 완구는 대형 돌덩어리를 쏘는 건데 직경이 거의 한 30cm 이상 되는 화강암으로 된 돌덩어리를 이제 쏴서 적선에 발사하는 무기인데 이것도 설계 자료집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건 아직 발사 실험은 안 했어요. 이 연구는 이제 왜 하게 됐느냐면 그 전라도에서 비격 진천내가 10여 개가 발견이 됐어요. 발굴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격 진천내에 대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면서 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진천내와 이제 비격 진천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비격 진천내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능은 진천내가 훨씬 더 비격 진천내보다 한 5배 정도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이 진천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 구조도 폭발 기능을 시한폭탄처럼 할 수 있는 이런 내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됐었다 하는 거를. 저거는 뭐예요? 쇠예요, 그러면? 저건 안에다가 이제 파편을 넣고 심지를 붙여갖고 쏘는 포탄이에요. 저거는 심지에 불을 붙여 쏘니까 떨어져서 지금처럼 접촉 신관이 아니고 어느 떨어지는 일정 심지가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런 게 떨어지면 애들이 도망을 가요. 그쵸. 그러면 이제 비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아, 야, 신기하네. 우리나라가 좀 머리 쓰면 또 저거 잘 만드나 봐. 그럼요. 진짜 잘해.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북선도 그냥 구조만 살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공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로켓 연구랑 그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세종시대 때 만들어 놓은 신기전이나 화약 무기의 그 설계도를 보고 놀란 거는 아주 그 리라는 단위까지 사용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설계 기법을 그때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이런 거를 알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만든 로켓이나 화약 무기라고 하더라도 벌써 세종시대 때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성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이런 거북선을 실제로 복원해서 임진왜란 때처럼 이렇게 기동을 하면서 함포까지 쏠 수 있는 상태로 복원을 하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와 미래를 화약 무기로 연결하는 마니아입니다.